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깡주입니다. 자, 이번에 9.05 패치로 많은 분들이 좀 법사에 대해 헷갈릴 텐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삼특에 대한 정리를 올릴 건데, 일단 바로 냉법부터 시작할게요. 왜냐면 냉법 유저분들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냉법 유저가 많더라고. 그래서 냉법 전설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냉법 도가는 뭐 해야 돼? 냉법 스탯은 어떻게 돼요? 물약은 뭐 먹어요? 뭐 마법 보면 뭐 해요? 이런 질문이 와가지고 이제 냉법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하죠. 일단 첫 번째 전설부터 시작할게요. 전설부터 시작하는데, 이 문제는 뭐 민트 초코라 때는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뭐 끔찍한 혼종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일은 미끄러진 얼음이 좋고, 2타겟은 얼어붙은 바람이 좋고, 3타겟은 빙하의 조각이 좋아요. 3타겟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는 미끄러운 얼음을 끼고 가는데, 레이드에서 이제 뭐 사냥꾼 알티모르나 뭐 돌장군이나 뭐 우회처럼 2, 3타겟 같은 경우는 또 얼어붙은 바람을 끼고, 3, 4타겟 이상인 뭐 그런 거에서는 또 빙하의 조각을 껴야 돼. 뭐 쐐기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전설이 3개가 돼버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 3개를 어떻게 뭐부터 만들어야 돼?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정리를 딱 해드리자면, 본인이 쐐기를 정말 좋아한다. 그럼 3타겟 이상부터는 빙하의 조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빙하의 조각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레이드를 좋아한다면 미끄러진 얼음을 만들면 돼요. 왜냐면 미끄러진 얼음이 단일에선 정말 최고의 효율을 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치명이 33%가 되면 제가 지도 편달이 미끄러진 얼음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진흙 주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도 편달이 미열을 이길 거다 했는데, 또 진흙 주먹용으로 얼어붙은 바람이 나와가지고 일단 단일은 미끄러진 얼음이 고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쐐기는 빙하의 조각, 레이드는 미끄러운 얼음.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만든 후에 여유가 되면은 그때 2타겟짜리 얼어붙은 바람, 이 전설을 만드시면 돼요. 이 얼어붙은 바람은 뭐 사냥꾼 알티모르나 돌장군 의회 정도에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폭군주 세계에서도 꽤 괜찮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로는 얼어붙은 바람은 가장 마지막.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끄러운 얼음을 하나 만들고 빙하의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190짜리로 그다음에 두 개를 수납하면서 쓰다가 영혼제가 이제 남으면 그때 얼어붙은 바람을 만드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미끄러운 얼음은 바지 부위에 만들면 되고, 빙하의 조각도 바지 부위에 만들면 됩니다. 바지 부위가 지능과 2차 스탯이 엄청 높기 때문에 바지에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얼어붙은 바람은 머리랑 손에 만들 수 있는데 머리에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설은 끝. 그 다음에 이제 성약. 벤티르를 할까요? 나이트페이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데, 나이트페이가 쐐기만 보면 벤티르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좋아요. 나이트페이가 광에서는 벤티르 이상이야. 하지만 큰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레이드도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레이드에서는 벤티르가 나이트페이보다 너무 좋아.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에서 2%? 로그로 치면 2, 3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약은 벤트르가 제일 무난하다.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화법으로 막 수합을 할 생각까지 있으면은 나이트페이를 하는 게 좋고, 본인이 냉법 외길 인생, 냉법에 가장 좋은 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벤트를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성약도 끝났고, 성약이 끝났으니까 이 성약 애들 중에 누구를 해야 될까, 이것도 질문이 오죠. 자, 이거는 안개 칼날 나지야. 이게 무조건 고정이에요. 물론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되게 끝없는데, 물론 광색에서는 미치광이 공작 태고라드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안개 칼날 나지아가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약이라 전설 끝났으니까 도관으로 가자. 도관도 되게 쉬워. 차디탄 추진력, 이게 고정입니다. 얼음핏줄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치명탐의 극대화 피해를 입히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씩 감소해요. 226 기준으로. 그래서 얼음핏줄을 켰을 때 딜을 넣을 때 이게 치명타로 터질 때마다 얼어붙은 핏줄의 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한 얼핏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막 치명과 가속을 30%까지 올렸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지산 추진력은 고정이고, 그 다음 동안은 얼음 이빨을 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얼음 이빨 대신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무자비한 냉기가 얼어붙은 구조의 공격력을 상당히 많이 올려줘요. 쉽게 말해서 세기에서 탱커가 진짜 미친 탱커가 가끔 있어. 막 10마리, 20마리씩 계속 몰아줘. 그런 경우에는 얼음이빨보다 무자비한 냉기가 세기 전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팀으로 돌 거라면 뭐 무자비한 냉기가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화는 무자비한 냉기, 하지만 뭐 폭군주는 뭐 얼음이빨을 끼고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레이드에서 얼음이빨 226 도관이 나오더라도 담대한 결투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226 도관이어도 담대한 결투사랑 226 얼음이빨 도관이랑 딜 차이가 정말 미미해요. 얼음이빨 226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한데, 왜 담대한 결투사를 찍냐면은 받는 피해를 1.5%까지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딜은 3%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음창 딜만 6.4%로 올릴 거냐, 전체 딜 3%를 올리면서 1.5% 피해 감소를 입힐 거냐 해서, 실제로 뭐 신화 진흙주먹 같은 경우에는 담대한 결투사를 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골라야 돼요. 생존까지 하려면 이제 담대한 결투사가 좋고, 물론 근데 딱 하나의 몬스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쪼를 소화하는 뭐 의회, 뭐 알티모르, 돌장군, 뭐 데나트리우스 이런 거에는 쓰면 안 됩니다. 단일 네임드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나는 딜을 올인하겠다 하면은 그대로 얼음 이빨과 차리단 추진력을 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관도 끝났고, 자, 다음에 스탯으로 넘어갑시다. 스탯은 똑같아. 특화, 유연 다 개나 줘버려. 특화, 유연 개나 줘버리고 치명과 가속을 최대한 올리면 돼요. 저도 지금 아이템이 좀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아직 그 세팅을 다 못 끝냈는데, 치명은 33.3%까지 올리면 가장 좋고 가속은 40%까지도 올려도 돼. 쉽게 말해서 치명을 30%에 근접하게 올리고 나머지는 가속 올 투자. 가속은 뭐 40%가 돼도 되고 50%가 돼도 되는데 현재로선 그게 불가능하니까 치명과 가속을 최대한 30%까지 맞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2차 스탯도 끝. 특화랑 유연은 진짜 필요 없어요. 그냥 치명과 가속을 30%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냉법 세기 영상 실전편에서 하도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치명과 가속을 30%까지 맞춰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법부여. 마법부여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갈리는데, 일단 무기 마법부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약의 계시와 천체의 지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3타겟 이상부터는 쉽게 말해서 천체의 지도가 쐐기에서는 좀 더 효율이 좋고, 단일 혹은 1타겟에서는 죄악의 계시,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에선 뭐 죄악의 계시, 쐐기에선 천체를 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무기를 두 피스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 우리 와린이가 어떻게 무기 두 자루를 들고 다니겠어. 그래서 본인이 레이드를 많이 하면 죄악을 끼고 쐐기를 많이 두면 천체를 들으세요. 솔직히 정말 미비해요, 딜 차이. 둘 중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단일은 죄악의 계시가 좀 더 좋고 광은 천체가 조금 더 좋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반지에는 이 치명탐이 극대화의 교리를 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속을 올려주는 마법,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끼면 돼요. 본인이 뭐 치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 치명 마부를 하면 되고, 근데 뭐 가속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뭐 가속 마부를 하면 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또 뭐가 있냐? 그렇지, 가슴 보호구에도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 영원히 능력치, 주능력치, 쉽게 말해서 지능 35 올려준 게 있는 거랑, 그다음에 영원한 통찰력, 지능 20과 함께 주문 및 능력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추가 암호 피해를 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영원한 통찰력은 단일에서 조금 더 좋고 영원히 능력치는 광에서 조금 더 좋아요. 이것도 그래서 영원히 능력치는 뭐 쐐기용, 뭐 영원한 통찰력은 레이드용 이 정도로 되겠죠. 하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보호구에는 영원한 지능이라는 지능을 15 올려주는 이 마법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토마부에서도 이게 좀 갈리는데, 강화된 생기흡수와 강화된 광역 회피 두 개 중에 하나를 끼면 되는데, 솔직히 저는 강화된 광역 회피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레이드에서 위험한 거는 한 방에 죽기 때문인데, 그 한 방을 광역 회피로 어떻게든 버티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힐러가 어떻게든 살려줍니다. 한 방에만 안 죽으면은 세게든 레이드는 힐러가 살려줘요. 그래서 그 한 방을 버티기 위해서 광역 회피를 좀 추천드리는데, 본인이 뭐 나는 뭐 한 방에 훅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다 피할 자신 있어? 바닥 다 피할 자신 있어? 그냥 전체적으로 피할 수 없이 들어오는 막 도트들, 그런 거를 내가 생업으로 커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생기흡수 마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법부여 끝났고, 그 다음에 물약도 좀 갈리는데, 자, 단일은 도깨비 불의 물약을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2타겟에서 3타겟 이상은 유령지능의 물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것도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음식도 딱 두 개가 있죠. 제가 2차 스탯 어떻게 맞추라고 했죠? 치명과 가속을 30%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했죠. 특화랑 유연은 0이어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치명을 올려주는 음식이라든가 가속을 올려주는 음식, 그 두 개 중 하나를 먹으면 되겠죠. 가속을 올려주는 음식은 요거고 치명을 올려주는 음식은 이겁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서 본인이 치명이 적다 싶으면 치명 올리고 가속이 적다 싶으면 가속 올리면 돼요. 근데 이제 치명과 가속을 30%까지 올리는데 뭐가 우선순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속보단 그래도 치명이 1순위다. 치명을 먼저 30% 띄우고 그 다음에 가속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로 넘어가 볼게요. 장신구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딱 4개가 있는데, 냉법한테 정말 좋은 장신구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화작용의 문장, 두 번째는 속박풀림 변신수, 세 번째는 밀사의 성가집, 네 번째는 무한하게 분열하는 수혜. 이 4개가 냉법의 코어 아이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물론 220이나 233짜리 공포형 그릇을 껴도 괜찮습니다. 일단 동화자국의 문양은 이제 신화 자이목스 혹은 영웅 자이목스, 레이드에 있는 자이목스가 얘가 주고, 속박풀림 변신수는 티르너의
티르너사이드라는 그 세게 던전에서 주는데 드랍률이 좀 극악이에요. 드랍률이 좀 극악인데 이게 좀 얻으면 되게 좋습니다. 밀사의 성가집은 영웅 레이드에서 막내 데나트리우스가 줬는데 이게 왜 좋냐? 1분마다 치명탑이 극대화가 일정 수치만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최대 막 8%에서 9%까지도 올려줘요. 근데 냉법이 제가 치명을 30%까지 올린 게 가장 좋다 했죠. 솔직히 33%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이템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치명과 가속을 둘 다 30%까지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치명을 약 25%에서 아니면 20% 후반까지 올리고 그 남은 치명 6%를 밀사의 성가집으로 커버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사의 성가집을 효과가 발휘될 때는 그 치명이 25%이어도 순간적으로 막 30% 초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밀사의 성가집이 제일 좋습니다. 단지 만일 본인이 템랩이 막 226이야 227이야 그러면은 밀사의 성가집 없이도 치명을 3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치명이 30% 이상부터는 밀사의 성가집을 낄 필요가 없습니다. 냉법이. 왜냐? 밀사의 성가집을 끼는 이유는 치명 33%까지의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 치명이 이미 33%에 근접하면 밀사의 성가집을 낄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동화작용의 문양이나 속박풀림 변신수나 무한하게 분열하는 수와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치명이 본인이 25%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밀사의 성가집이 고정이고 남은 한 자리를 이 동화랑 속박과 무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신구도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하자면은 첫 번째 라인은 고독한 겨울로 고정이에요. 설해울이나 뭐 사무치는 냉기는 거의 뭐 투기장에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독한 겨울은 이제 레이드랑 세계에서는 거의 고정이죠. 뭐 투기장에서나 서해울이를 끼긴 하는데 제가 냉법 투기장 가이드는 제가 쓸 실력이 아니라서 일단 레이드랑 세기로만 할게요. 고독한 겨울 기준이고 그다음에 25레벨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일렁임과 얼음발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일렁임을 찍으면은 스킬의 시전 중에도 그러니까 스킬의 시전 중에도 이 일렁임을 쓸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얼음 화살을 쏘다가 바닥을 피할 때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면 시전이 끊기죠. 이걸 일렁임을 쓰면은 얼음 화살을 시전 중에도 이렇게 일렁임을 하면서 스킬이 끊기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바닥이 왔다. 바닥에 와도 스킬을 끊기지 않은 상태로 일렁임을 해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렁임을 찍으면은 무빙 딜로 수가 덜해져요. 근데 또 얼음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얼음발이 뭐냐면은 얼음발도 되게 비슷한 유형의 스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렁임보다 얼음발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뭐 레이드 데나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얼음발을 찍고 가는 그 냉법분들이 되게 많죠. 이제 얼음발의 특성을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최대 3회가 충전되고 20초마다 하나의 스택이 쌓이는데 이 얼음발을 누르면은 본인이 시전하는 스킬을 이동하면서 쓸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서 얼음 화살 같은 경우를 시전하다가 움직이면 이렇게 끊기잖아요. 당연하죠. 스킬을 시전 중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얼음발을 찍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스킬을 시전 중에 얼음발을 쓰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얼음발을 쓰잖아요. 이렇게 스킬을 쓰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딜을 하다가 본인 밑에 지금 바닥에 깔렸어요. 그러면은 얼음 화살 쓰다가 바닥에 깔려서 그때 얼음발을 쓰면서 이렇게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얼음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가 좋냐고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힘든 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너무나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일렁임이 더 좋을지 얼음발이 더 좋을지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은 일렁임과 얼음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 자, 세 번째 라인.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마법 집중적이 뭐냐면은 쉽게 해서 본인한테 못 걸고 다른 법사한테 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 냉법과 냉법이 있다면 서로에게 마법 집중접을 교환해주면은 쉽게 말해서 상시 치명 10%가 상승하는 거예요. 서로 냉법끼리 교환을 해주면은. 이게 왜 좋냐? 제가 말했죠. 치명을 현재 33%까지 키우기에는 정말 힘들다고. 치명을 33%까지 키우는 이유는 뭐 산산조각이라는 이거는 좀 말하면 복잡한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얼음창을 쐈을 때 치명이 33%면은 100% 크리로 들어갑니다. 그 쉽게 말해서 치명을 33.3%로 치우면은 냉법 딜이 어마어마해진다. 이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치명을 33%까지 올리기가 힘든데 마법 집중종을 법사끼리 교환하면 치명이 10%가 상시 올라가기 때문에 치명을 23%만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명을 23%만 맞췄기 때문에 다른 스탯을 가속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을 막 30%, 40%까지 올리는 게 가능해져요. 게다가 치명 23%에 내 마법 집중점을 교환했다?
그러면은 밀사의 성가집을 낄 필요가 없어지죠. 그쵸? 왜냐면 이미 33%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래서 밀사의 성가집 대신에 아까 말했던 그 장신구 3개 중에 다른 하나를 동화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딜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쐐기나 레이드에서 같은 파티에 냉법이 2명 이상인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문술사 아니면 마룬을 껴야 되는데 실제 심크만 보면은 마력의 룬이 주문술사보다 5분 전투 기준으로 약 100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싱크가 100이 높으면 당연히 마력의 룬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6000 뽑을 수 있는 거를 6100을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회일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투를 하실 때 마룬을 끼잖아요. 5분 동안 마룬을 적어도 뭐 17번에서 뭐 9번은 쓰시겠죠? 근데 마력의 룬을 쓸 때 이렇게 마력의 룬을 깔았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바닥이 깔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빙을 해서 마력의 룬 범위로 벗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패를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보스 몬스터가 갑자기 이동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마룬을 깔고 보스를 치는데 보스 몬스터가 갑자기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건 딜하기 위해 이렇게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마룬을 또 버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마력의 룬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와요. 초보자 분들은. 쉽게 말해서 랭커들도 가끔 한 번씩 실패하게 되는 게 마룬이에요. 제가 이제 딱 기준을 말해드릴게요. 본인이 마력의 룬을 쿨마다 5분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쿨마다 쓸 수 있다. 마력의 룬 끼시고 본인이 5분 전투에서 마력의 룬을 한두 번씩 놓치고 막 쿨을 막 놓치고 마력의 룬을 쓰는 것 자체를 까먹는다. 주문술사 끼세요. 실제 월드 10위권에서 마룬이 아니라 10위권이면 엄청 잘하시는 랭커분이죠. 특정 네임드에서는 10위권 랭커가 그 실력을 가졌습니다. 마룬은 안 끼고 주문술사를 낀 네임드가 꽤 있었습니다. 쐐기에서도 주문술사를 낀 사람이 꽤 있고요. 쉽게 말해서 주문술사랑 마룬의 차이는 거의 없고 주문술사는 편의성, 하지만 정말 0.1%의 효율을 내면서 컨트롤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룬을 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성. 이것도 두 개가 갈리는데 얼어붙은 손길과 연쇄 반응이 좀 갈려요. 얼어붙은 손길은 쉽게 말해서 서리 손가락과 두뇌 빈결, 이 버프가 정말 잘 뜨게 해주는데 대신에 연쇄 반응은 최대 5중첩까지 중첩되면서 1중첩 딱 얼음창의 데미지 3% 늘려줘요. 그래서 이게 효과만 딱 들으면은 그러면은 전투 내내 연쇄 반응 중첩을 하면은 얼음창의 데미지를 상시 15% 증가 아니냐? 이게 훨씬 좋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했죠. 연쇄 반응에 이게 얼어붙은 손길보다 이게 또 싱크가 주문술사랑 마른 차이에요. 딱 100 정도 높아요. 연쇄 반응이 얼어붙은 손길보다. 근데 얼어붙은 손길이 연쇄 반응보다 또 좋은 경우가 있어요. 연쇄 반응이 얼어붙은 손길보다 싱크가 100이 더 높은 이유는 5분 전투에서 중첩이 딱 한 번 끊기고 나머지는 다 5중첩으로 유지된 상황이에요. 그 5분 전투에서 중첩이 3번에서 4번 이상 끊기게 된다. 그때부터 얼어붙은 손길과 딜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5번 이상 끊긴다. 그럼 이제 얼어붙은 손길이 연쇄 반응보다 더 좋아집니다. 물론 이 연쇄 반응을 찍게 되면은 물론 이게 제일 좋아요. 중첩을 끊기지 않다는 가정하에. 근데 문제는 얼음 화살을 막 5번 썼는데도 서리 손가락이나 두뇌 빈결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재수없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첩이 끊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본인 선택이에요. 내가 5분 전투를 해봤을 때 연쇄 반응을 내가 몇 번 끊기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네임드에서는 내가 얼어붙은 손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연쇄 반응을 끊기지 않고 할 수 있어. 연쇄 반응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주문술사랑 마른처럼 취향 차이입니다. 물론 성능을 본인이 컨트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고 본인이 나는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걸 결국 연습해서 만들어내겠어 하는 분들은 마룬과 연쇄 반응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문술사와 얼어붙은 손길을 껴도 딜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줄도 이제 두 개로 날리는데 혹한의 바람을 낄 경우에 맹법을 이제 쐐기에서 기용하는 이유는 상시 70%에서 60%, 뭐 80% 이런 슬로우 효과 때문인데 그 효과를 10% 추가로 올려준 게 혹한이 바람이에요. 근데 쐐기에서 서리고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서리고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여기에 걸리는 몬스터를 10초 동안 행동 불가 상태로 자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쐐기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어요. 특정 레이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탱커한테 물어보면 돼요. 혹시 이번 던전에 서리고리가 필요하세요? 하면 서리고리를 찍고 서리고리 괜찮습니다 하면은 그냥 혹한의 바람을 찍고 가면 됩니다. 근데 45번째 이 45렙의 특성 이것도 두 개로 갈리는데 빗발치는 냉기랑 갈라지는 얼음 이 두 개가 갈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에 빙하의 조각이랑 뭐 얼어붙은 바람, 미끄러진 얼음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빗발치는 냉기는
기용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라지는 얼음으로 고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0레벨 특성도 열기 동공을 고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리 강선은 어차피 이것도 투기장용이고 호카니 세기는 이번 시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기 동공을 쓰시면 돼요. 열기 동공 자체가 얼음 핏줄의 지속 시간이 10초만큼 증가하는데 얼어붙은 대상에게 얼음창을 시전하면 얼음 핏줄의 지속 시간이 1초만큼 연장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 도관과 차지탄 추진력 있죠. 이 두 개의 차지탄 추진력과 특성의 열기 동공 특성을 이용하면은 던전 내내 얼어붙은 핏줄의 업타임이 진짜 80%에서 90%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세기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얼어붙은 핏줄의 쿨이 3분인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1분 안으로 돌아옵니다. 바라보다 더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냉법이 세기에서도 이제 거의 20단급 단수를 가도 화법만큼의 효율을 내고 있죠. 교만들도 화법만큼 뽑고 전체들도 화법 혹은 그 이상도 뽑아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딜 사이클을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일단 멤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딜 사이클이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얼음 화살로 딜을 하면은 서리의 손가락과 두뇌 빙결이라는 버프가 뜹니다. 서리의 손가락은 양옆에 버프가 뜰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얼음 화살 쓰면 이런 식으로 버프가 뜨는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뜨는 거를 서리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뜨는 것을 두뇌 빙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각각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은 서리 손가락이 떴을 때는 얼음창을 쓸 때마다 서리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씩 소모가 되면서 얼음창이 추가 딜이 들어갑니다. 얼음창이 매우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뇌 빙결일 때는 진눈깨비를 즉시 시전할 수 있으며 진눈깨비를 시전한 후에 두 번의 얼음창이 이렇게 강한 타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얼음 화살을 쓰면서 서리의 손가락이 쓰면은 얼음창을 써주고 두뇌 빙결이 뜨면은 진눈깨비를 써준 다음에 얼음창을 두 번 써준다. 이게 냉법 딜사이클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서리의 손가락과 두뇌 빙결이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동시에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리의 손가락 이 양옆에 뜨는 버프 있죠. 그걸 먼저 소모한 후에 두뇌 빙결을 소모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서리의 손가락이 뜨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야, 왜 이렇게 안 뜨냐? 나 치명 높은데 야, 좀 떠봐. 아니 잠깐만, 서리 손가락 왜 이렇게 안 떠? 아, 떴다. 이렇게 됐을 때 두뇌 빙결을 쓰면은 그 다음 얼음창 두 번이 추가로 들어간다 했죠? 근데 이때 얼음창이 두 번이 이미 추가로 들어갔는데 서리의 손가락이 얼음창을 쓰면 같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버프를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 빙결과 서리의 손가락이 같이 떴을 때는 두뇌 빙결이 떴을 때 진눈깨비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얼음창을 먼저 써서 서리의 손가락을 사용한 다음에 그 후에 두뇌 빙결을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 얼음창을 써서 서리의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 후에 두뇌 빙결을 쓴 다음에 얼음창 두 번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가진 버프의 딜을 최대한 우겨 넣는 거예요. 자,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시켜 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딜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메커니즘은 방금 영상으로 다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5초 정도에 이렇게 환영 복제를 켜주시고 카운트 한 3초쯤에 얼음 화살을 써요. 그러니까 얼음 화살이 날아가는 도중에 이때 고무니 거울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벤틸의 성향이죠. 그리고 이 고무니 거울을 캐스팅이 끝나는 순간에 얼굴을 날리면서 얼음 핏줄과 장신구를 쏘면서 기본 딜사이클에서 사용합니다. 이 이후에는 똑같죠. 서리 손가락이 떴다면은 얼음창을 써주고 그 다음에 얼음 화살을 계속 쏘다가 두뇌 빙결이 뜨면은 두뇌 빙결을 쓴 다음에 얼음창을 두 번 써주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룬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마룬을 깔아주고 또 기본 딜사이클 시작. 얼음 화살을 반복하다가 두뇌 빙결이 떴기 때문에 진눈깨비 후에 얼음창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얼음 화살 날리다가 얼음 화살 날리고 또 버프가 서리 손가락이 떴기 때문에 얼음창 발사. 서리 손가락이 또 있기 때문에 얼음창 발사. 이것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단일 딜 사이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광딜 사이클이에요. 광딜은 이제 똑같죠. 미끄러진 얼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빙하의 조각을 끼고 광딜을 치는 건데 세기에서도 똑같아요. 일단 기본 딜 사이클은 처음에 탱커가 지금 몹을 몰고 있죠. 어그로 잡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때 얼음 환영 복제를 켜놓고
얼음 화살을 땡기고 이제 몹이 모였어요. 그때 고문이 거울을 쓰면서 얼고, 얼핏, 장신구, 그 다음에 광해선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눈보라를 쿨마다 써주는 거예요. 3타겟 이상, 아니 2타겟 이상일 경우에는 눈보라를 쿨마다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보라를 써주고 여기서 이제 또 갈렸는데 만일 몬스터가 2마리예요. 2마리면은 눈보라는 쿨마다 시전하되 기본 딜사이클은 방금 단일 딜사이클처럼 쓰면 돼요. 얼음화살 쓰면서 서리 손가락이 뜨면 서손, 두뇌 빙결이 뜨면 진눈깨비 후에 얼음창 2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3타겟 이상일 경우에는 정말 쉽습니다. 눈보라를 쿨마다 깔고 얼음창만 누르세요. 버프 상관없이 얼음창만 계속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눈보라 쿨 왔죠? 눈보라 쓰세요. 또 얼음창만 날리세요. 그냥 얼음창만 날리세요. 계속 마룬 왔죠? 마룬 돌리고 또 깡얼음창만 계속 쓰세요. 또 눈보라 왔죠? 얼음창만 계속 쓰세요. 또 눈보라 쓰고 또 얼음창만 쓰세요. 얼어붙은 구슬 쿨 돌아왔죠? 얼굴을 쓰고 또 얼음창만 계속 누르세요. 또 눈보라가 왔죠? 눈보라 쓰세요. 이게 끝이에요. 3타겟 이상은 스킬 똑같이 굴리되 눈보라를 깐 다음에 얼음창만 눌러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가끔 벤티르 고문의 거울 효과로 진눈깨비 그 두뇌 빙결이 버프가 뜰 거예요. 그럴 때만 두뇌 빙결 한 번씩 써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3타겟 이상일 경우에는 눈보라를 쿨마다 굴려주고 얼어붙은 구슬도 쿨마다 굴려주면서 얼음창만 쏘면 됩니다. 이게 빙하의 조화 광들 사이클 끝이에요. 냉법은 이렇게 2개만 알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얼어붙은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툴탭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 얼어붙은 구슬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근데 얼어붙은 구슬은 거의 쓰는 경우가 이제 레이드 2타겟 정도가 끝이어가지고 얼어붙은 구슬 딜사이클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냥 똑같이 딜사이클 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얼어붙은 바람도. 이렇게 해서 냉법의 모든 영상이 끝났네요. 이제 냉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이런 게 더 좋지 않냐? 스탯 이런 게 더 좋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의문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빨리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궁금증을 제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 화법 영상으로 찾아올 것 같네요. 화법 9.05 버전으로요. 뭐 지편이랑 격양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 화법 지도 팬들 가이드에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화법도 9.05 버전 가이드를 제가 찍으면서 그때 지편이랑 격양에 대한 얘기를 좀 심화적으로 좀 더 다뤄볼 거예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